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곡이 오스카 피터슨의 1952년 연주였죠. 오스카 피터슨 Plays Pretty라는 앨범에서 You Turn the Tables on Me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You Turn the Tables on Me라는 곡을 세 곡 이어서 쭉 연결을 했었는데 You Turn the Tables on Me 이 세 앨범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노먼 그랜츠의 프로듀싱 하에서 노먼 그랜츠가 설립했던 클래프 레코드나 노먼 그랜츠가 그때 제휴하고 있던 머큐리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그리고 1952년도에 발매된 You Turn the Tables on Me라는 곡이 공통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앨범들이 모두 한 사람의 아트웍으로, 앨범 커버를 말하는 건데요. 한 사람의 아트웍으로 만들어진 앨범 커버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인 분을 연결고리 삼아 가려고 합니다. 데이빗 스톤 마틴이라는,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1940년대, 50년대에 나온 재즈 앨범들 중에 앨범 커버가 그림으로 일러스트로 된 거는 거의 이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는 유명한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신데요. 블루노트 앨범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리드 마일즈라는 디자이너가, 우리가 블루노트 하면 생각나는 그 앨범 커버의 아트웍을, 블루노트란 레이블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는 리드 마일즈라면은, 이 당시 1940년대 50년대에 노먼 그랜츠가 만들었던 클래프나 노그랜 이런 레이블들의 앨범 커버 중에 일러스트가 들어간 그러한 커버는 이분 데이빗 스톤 마틴이 작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는데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오랜만에 교보문고 가갖고 그냥 오프라인 서점에서 이 책 구경을 하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어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 분에 관계된, 데이빗 스톤 마틴에 관계된 바로 이 책인데요. 책 이름이 데이빗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 저자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문학동네를 통해서, 이게 10월 달에 나온 책인데 제가 11월 달에 구매를 했고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야, 이거 대단하네. 예, 이게 교보제가 있으니까 좀 든든하더라고요. 이 책에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쓴 이야기만 해도 한 1, 20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엄청난 재즈맨으로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데이빗 스톤 마틴이 그리고 디자인한 앨범들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40년대, 50년대에 데이빗 스톤 마틴이 그리고 디자인한 재즈 앨범들과 그 안의 음악,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은 그의 소설의 팬도 많지만 그 산문들, 에세이 팬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 그쪽인데. 재즈 좀 들었으면 우리 세대는 무라카미 하루키 덕을 절대로 다 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즈 앨범 커버에 대한 그림들에 대한 이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의 코멘트가 아주 재밌는 책인데, 1940년대 중반 정도로 가면은 재즈 레코드의 커버는 그냥 실용적인 포장지 이러면 된다 하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1944년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노먼 그랜츠가 왜 재즈 앳 더 필하모닉이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여러 재즈 레전드들과 공연을 했는데, 이때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래서 클래프 레코드를 만들었고, 클래프 레코드를 통해서 이제 기술도 발전해서 그 전에 SP가 아닌 10인치 LP 이쪽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먼 그랜츠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앨범 커버에 품을 들이는 거죠. 비용을 들이고 해서 앨범 커버 아트웍에 신경을 쓰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때 파트너로 삼은 사람이 데이빗 스톤 마틴이라는 분이었고, 개성 넘치는 어떤 그 아트웍에 반해갖고 자신의 클래프 레코드의 미술 감독, 그런 자리에 앉혔다. 그 본문에 보면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 어떤 시대가 바뀌는 거가 어떤 재즈 레코드의 그 트렌드가 바뀌는 그 순간에 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만 해도 이분이 디자인한 앨범을 한 180여 장 이상 갖고 있다고 하고, 앨범 커버와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키 선생이 서문에 쓴 한 대목을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 디자인한 레코드 자켓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인생에서 조금 득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 되게 평이한 표현 같지만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손에 LP나 CD나 특히 LP가 요즘 유행하는 거는 이렇게 물성 자체가 있는 건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 한 사람이 디자인한, 그리고 디자인한 앨범들을 보면서 인생의 득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렇게 물성 있는 자켓을 들고 보는 그런 재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왠지 좀 감동적인 말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이어갑니다. 205번째 꽃고무는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라는 책 커버에 있는 이 앨범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아트 테이텀의 앨범입니다. 1955년 앨범인데요. 디 아트 테이텀, 로이 엘드리치, 엘빈 스톨러, 존 시몬스 쿼텟이란 긴 제목의 이 앨범의 세 번째 곡인데요. 이너 센티멘탈 무드라는 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페터 로이 엘드리치, 아트 테이텀, 엘빈 스톨러라는 드러머, 이렇게 세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앨범인데요. 왜 베이시스트는 빼고 그렸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하루키 선생이 세 사람 모두 뒷짐을 지고 있는데 그런 3인 3색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빚어내는 음악이 듣고 싶어진다, 이렇게 썼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 앨범을 보고 있으면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음악보다는 이 앨범 커버가 좋아서 연결하게 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제 취향과 관계되어 있는데, 저는 이 피아니스트 아터 테이텀의 피아노 연주를 왠지 너무 좀 장식적이고 꽉꽉 그 시간에 너무 차고 넘치게 꽉꽉 차게 들리는 그 피아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주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 이 아트 테이텀은 재즈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는 분인데요. 기교적으로 완벽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재즈 피아노의 어휘와 가능성을 확장한 피아니스트다. 그래서 그 후대 뭐 버드 파웰, 오스카 피터슨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아주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1909년생이시니까 좀 선배급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피아니스트들이 많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56년도에 사망하세요. 제가 아까 이 앨범이 55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망하기 1년 전에 녹음한, 그러니까 인생 후반부에 이 아트 테이텀이 노먼 그랜츠와 아주 많은 녹음을 남기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노먼 그랜츠라는 프로듀서가 50년대 초중반에 이 아트 테이텀이라는 피아니스트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녹음을 남기는데요. 아트 테이텀의 솔로 피아노 앨범도 많이 녹음을 하고, 아트 테이텀이 여러 재즈 뮤지션들과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연주들도 수많은 녹음을 남기는데, 이 노먼 그랜츠의 아트 테이텀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은 50년도에 그렇게 많은 앨범을 남겼고 56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아트 테이텀이. 근데 20년 정도 후에 1970년대에 그때 냈던 앨범들을 다시 내요. 자신이 녹음했던 앨범들을 다시 리이슈를 하는, 앨범 커버와 제목을 바꿔서. 그래서 앨범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 70년대에는 더 테이텀 그룹 마스터피스 시리즈, 더 테이텀 솔로 마스터피스 시리즈, 이렇게 해서 발매할 정도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앨범은 55년도에는 이런 커버로 나왔지만은 75년도에는
더 테이텀 그룹 마스터피스의 두 번째 볼륨으로 다시 리이슈가 될 정도였다. 이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이 이너 센티멘탈 무드인데요. 듀크 앨링턴 작곡의 굉장히 사색적인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인데요. 아트 테이텀은 이 듀크 앨링턴의 멋진 곡을 완전히 자신의 느낌으로 바꿔서 로이 엘드리치의 트럼펫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좋게 말하면 유려하고 나쁘게 굳이 말하자면은 지나치게 화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상을 하게 됐는데, 듣다 보면은 피아노가 너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좀 지칠 때쯤 중반부에 트럼펫이 연주가 나오는데, 로이 엘드리치의 트럼펫이 아주 좋습니다. 그 뮤트를 끼고 아주 애틋한 톤으로 로이 엘드리치가 연주하는 이 트럼펫이 굉장히 담백하고 멜로디 위주로 해요. 그 장식적인 의미 너무 풍부했던 아트 테이텀의 피아노에 살짝 지칠 때쯤 굉장히 정직하게 멜로디 위주로 젠체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는 톤의 담백한 톤의 트럼펫 연주. 그래서 이 트럼펫이 없었으면 이 앨범 잘 듣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실지, 제가 그 장식적이고 차고 넘친다 하는 그 피아노에 대한 바이러스가 걸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각자 듣는 느낌은 다른 거니까요. 이너 센티멘탈 무드라는 곡을 선곡을 하고 나니까 한 앨범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너 센티멘탈 무드는 일찍이 듀크 앨링턴이 1930년대에 작곡해서 수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빅밴드 버전부터 수많은, 듀크 앨링턴 버전만 해도 수많은 버전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 앨범이 생각이 나서 그 앨범으로 206번째 꼬꼬무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듀크 앨링턴과 존 콜트레인이 같이 했던 1962년 연주 63년 발매 앨범인데요. 듀크 앨링턴 앤 존 콜트레인이라는 앨범, 그 앨범 속에 있는 첫 곡인데 이너 센티멘탈 무드로 한번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듀크 앨링턴 앤 존 콜트레인, 이 앨범을 77번째 꼬꼬무에서 My Little Brown Book이라는 곡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던 앨범인데, 77번째 꼬꼬무를 제가 한번 다시 봤더니 그때 제가 이 앨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듀크 앨링턴 선생은 새로운 재즈 아이콘이 되고 있던 존 콜트레인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고, 콜트레인은 그 어떤 연주에서보다 부드럽게 진심과 리스펙트를 담은 연주를 한다. 듀크 앨링턴이 피아노, 존 콜트레인이 테너 색소폰, 그리고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은 베이스 드러머가 있는데, 베이스하고 드럼이 2명씩이에요. 그러니까 듀크 앨링턴은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 자신의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아론 벨이라는 베이시스트와 드러머 샘 우드야드를 데리고 왔고, 존 콜트레인은 자신의 클래식 쿼텟, 존 콜트레인 쿼텟의 그 당시 베이시스트 지미 게리슨과 드러머 엘빈 존스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연주를 곡마다 조금씩 구성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너 센티멘탈 무드에서는 베이스에는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아론 벨이 베이스를 맡고 있고, 드럼은 존 콜트레인 쿼텟의 멤버인 엘빈 존스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해서 이렇게 섞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건 발견은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고, 엘빈 존스의 드럼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젊은 감각으로 좀 복잡한 리듬으로 이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녹음하는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두 세대가 이렇게 섞여갖고, 두 팀이 섞여갖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왠지 되게 흐뭇한 광경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고요. 듀크 앨링턴이라는 재즈의 말하자면 아버지 같은 이 분이 보여주는 어떤 아량, 넉넉함, 포근함, 이런 게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듀크 앨링턴이라는 대선배가 존 콜트레인이라는 이제 막 대가로 나서기 시작하는 색소포니스트 후배한테 뭔가 이렇게
자신의 곡을 선물해준다. 함께 연주를 하고 있지만 다 베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듀크 앨링턴 선생의 피아노로 시작을 하지만 이 이너 센티멘탈 무드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메인 주제 멜로디를 본인이 연주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존 콜트레인이 딱 나올 때까지 뭔가 이렇게 존 콜트레인한테 완전히 내어주는 듯한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 이 듀크 앨링턴 선생이 참 대가인 게 이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트로 피아노가 그러니까 제가 20, 30년 전에 들었을 때랑 어제 들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피아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피아노를 되게 세련되게 깔아주는데 그 당시 아방가르드에 접하고 아방가르드에 빠져들고 있던 존 콜트레인이 쫙 전통 재즈적인 느낌으로 대선배의 그런 피아노 리프 위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진중한 그러한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구나. 이런 광경이 묘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연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 음악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릴 만한 음악이다. 이 곡은 좀 짧게 느껴졌었거든요. 옛날에 4분 41초던데 제가 한번 재보니까 옛날엔 짧다고 느꼈는데 어제 들을 때는 아 짧지 않아. 딱 이거면 되지. 저는 즉흥 연주 중간에 길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 이거면 됐지 하는 그런 연주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한 분, 두 분이라도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